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거지근성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9살 여자예요.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하고 여윳돈이 있으면 또 저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4년 전쯤 부모님 돈을 합해서 7,500을 주고 재개발 예정인 집을 샀는데 한창 1억 넘게 집값이 오를 때 팔아서 4, 5천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저축을 하고 투자도 해보고 알뜰하게 모아보니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돈뿐만 아니라 거지근성 남친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헤어지자고 말했으니 전 남친이네요. 20살부터 9년 동안 사귄 놈인데 군대에 있을 땐 저한테 참 잘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술에 나이트에 여자에 제 속을 썩였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헤어지자 해놓고도 울면서 비는 남자친구를 용서해준 게 5번. 지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은 여동생 둘에 어머님 한 분 계세요. 아버님이랑 오래전에 이혼하셨대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여동생 둘은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취업준비생인데 등록금도 집안 생활비도 다 남친이 대주고 있었고 큰동생은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26살인데. 남친 벌이는 저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세금 떼고 390 정도 받고 저는 200 정도 법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월급에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집안 생활비, 자기 카드값, 동생 2명 용돈, 집세, 차 할부금 등등을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참 남친 가족 4식구 월세를 삽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지만 전세를 살고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고 저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셔서 나라에서 적지만 다달이 돈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런저런 결혼 준비 얘기를 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 자기 집에 들어가 몇 년만 살고 돈 모아서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은 작은 방 2개인데 한 방은 어머님이 쓰시고 다른 방은 동생 둘이 쓰고 있습니다. 거실처럼 생긴 문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걸 달면 된다네요. 그 방에 에어컨, 컴퓨터 옷장 다 있어서 온 가족이 들락날락. 말이 방이지 남자친구는 소파에서 잠만 자지 그냥 거실이에요. 에이 싫어, 집 구해야지. 난 우리 둘이 살고 싶은데. 그럼 방 3개 정도 있는 집을 하나 구할까? 2억 5천 정도면 구하겠지? 그쯤 하겠지. 자기 돈 얼마나 있는데? 없는 거 알지만 물어봤습니다. 나? 없지.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하게? 너 모아놓은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구하고 너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내 월급을 다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모아놓은 돈 많은 거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월급이랑 통장 오픈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 남친 돈이 다 집 생활비로 들어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알게 됐고요. 어차피 남친 모아둔 돈 없는 거 알았고 제 돈 2억은 저 시집갈 때 쓰고 일부는 부모님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2명 사는 집 방 3개나 필요한가 싶어서 그럼 20평 안쪽으로 방 2개짜리 전세 구해서 하나는 옷방을 쓰고 남는 돈 우리 부모님 드릴래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엄마는? 하더군요. 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어머님 왜? 했더니 정색하면서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방 3개짜리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엄마도 좋대. 난 그건 싫은데? 그냥 어머니는 동생들이랑 살라고 하고 우리 둘이 살자. 너 집 구하고 남은 돈 다 너네 부모님 드린다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럼 남는 돈 자기 어머니 드려야 해? 그럼 우리 엄마도 너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싫어. 우리 엄마 줄 거야. 노후 자금으로. 우리 엄마도 노후 자금 없는데? 어머니 노후 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돈 드릴래. 자기 모아놓은 돈 있으면 자기도 결혼하고 남는 돈 어머니 드려. 우리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모아도 되니까. 나 모아놓은 거 없잖아. 그럼 못 드리는 거지 뭐. 황당해서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 자식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집 사고 남는 돈 지네 엄마 줬으면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못 꺼내고 우리 엄마는 어쩌지? 계속 이 말만 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답답해서 제가 그냥 집 사고 남는 돈 너네 엄마 주라는 거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뭐 어쩌자고 집 사고 남은 돈 어머니 드리자는 거야?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었지. 근데 자기가 큰 집 말고 작은 집으로 구하자며? 응, 둘이 사는데 방 3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랬잖아. 일단 내 돈으로 구하고 자기랑 돈 모아서 더 큰 집 가자고. 난 엄마 모시고 사는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싫어. 미안. 대신 어머니 집 가까운 곳에 집 구하고 자주 찾아가자. 그럼 집 사고 남는 돈은 우리 엄마 드릴 거라니까?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있어야 하잖아.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내 돈으로 하려고 해? 난 방 2개짜리 구하고 남는 돈 우리 집 줄 거야. 예전부터 이럴 생각이었고. 그럼 반반씩 드리면 되지. 싫어.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고 그러냐? 남는 돈 우리 엄마 드리는 게 오래전부터 내 생각이었어. 큰 집을 구해서 우리 엄마랑 셋이 살던가 작은 집 구해서 둘이 살 거면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을 조금 주던가 하자. 이러는데 속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로 30분 정도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길래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카톡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가 싫으면 같이 사는 건 엄마 쪽에서 양보하시겠대. 대신 2천만 원 정도만 엄마 드리자. 엄마도 우리가 2천쯤 드릴 거라고 하니까 서운하기는 해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할게. 카톡 보고 잠깐 생각하다가 잠들기 전에 카톡 하나 보내줬습니다.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셀프 효도해. 잘 지내 안녕. 읽는 거 확인하고 차단했습니다. 전화가 오길래 전원도 껐습니다. 집으로도 12시 넘게 전화가 오길래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하고 제 폰으로 착신 전환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집 앞에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잡는 놈한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너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뿌리치고 출근을 했네요. 지금 출근했는지 어쨌는지 회사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메신저로 날리길래 삭제해버렸습니다. 어머님한테도 전화와서 받으니 자기한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도 싫다며 난리네요. 저보고 나쁜 년이래요. 제가 나쁜 년인가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나쁜 년 같으면 저는 제 부모 생각밖에 못하는 나쁜 년 맞나봐요. 29살에 9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 이 남자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싱숭생숭하네요. 후기. 원래 후기 같은 거 쓸 생각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후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올려요. 요 며칠 동안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는 개뿔. 깨끗하게 헤어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다시 만날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안해.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결혼하면 내 월급도 자기랑 관리해. 나는 진짜 아무 욕심도 없어.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게 다야. 진짜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자기가 쓴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도 하고 안 통하니까 다시 울면서 빌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놈이 진짜 또라이였구나. 9년 동안 나 뭐 한 거지 싶더군요. 9년 동안 자기가 나한테 썼던 돈을 배상하라고 하길래 얼마냐고 물으니 2천만 원이래요. 그놈의 2천만 원. 전생에 2천만 원 못 모으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너 같은 놈 붙잡고 보낸 내 9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 난 내 20대가 아까워 미칠 것 같다. 정 나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으면 하나하나 영수증을 달아서 청구해. 더러워서 안 띄어먹는다. 다 줄게. 하고 무시하고 붙잡는 거 뿌리치고 집에 왔습니다. 문자로도 그놈의 돈 하며 왈왈대길래 그놈 계좌로 카드빚 갚으라고 빌려준 500만원 찍혀있는 통장 찍어서 보내줬더니 답장이 없네요. 이것 말고도 그동안 빌려줬던 돈 통장에 그대로 증거 남아있으니 계속 괴롭히고 따라다니면 진짜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돈 좋아하는 놈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돈이겠죠. 그리고 달아주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었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친은 400을 벌고 저는 200밖에 못 벌지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월급 200 모두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라 여태 모자른 것 없이 잘 지내왔지만 남친 소비 패턴을 보면 400 버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집에 온전히 주고 자기는 카드 사용하고 돌려막고
하도 쪼들려 살아서 위에서 말했지만 카드값 갚아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퍼줬더니 모두 제 것인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저 그렇게 돈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9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속썩였지만 정도 있고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완전체라고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애는 지 분리할 때만 완전체가 되나봐요. 제가 헤어진 이유는 제가 집을 다 해가서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2천을 드리자고 해서 그것보다 제가 그만큼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내가 당연한 걸 해야 한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입니다. 9년 동안 사귀었다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남자한테는 9년이 너무 아깝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태 버려온 9년이 아까워서 앞으로 살아갈 90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남자친구 어머님도 처음에는 욕을 하시다가 지금은 아가 하시면서 설득 모드로 바뀌셨지만 결혼할 생각 이제 없고 더 이상 그 집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신 거부해놓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여동생이 모 사이트에 자기 오빠를 꽃뱀에게 9년 동안 이용당한 불쌍한 남자로 저를 착한 남자에게 9년 동안 빌부터 벗겨먹은 불려시로 만들어 욕을 써 놓았더군요. 그래서 이걸 링크를 걸었는데 한번 댓글 읽어보고 오빠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제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렵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글은 덤덤하게 썼을지 몰라도 속은 참 속이 아닐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그 거지놈은 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2억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연. 남편입니다. 정말이지 답답하고 수명이 깎이는 느낌에 어디 말해봤자 제 살 깎아먹기에 말할 것도 마땅히 없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씁니다. 현명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씁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남편 30대 초반, 아내 20대 중후반, 결혼한 지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연애 중 아기가 생겨 결혼을 하였고 연애 기간은 길지 않고 현재 남편은 외벌이, 아내는 전업에 아기는 50일 미만 신생아입니다. 조리원 3주 있다가 퇴소하였고 조리원 기간 내내 남편은 조리원에서 먹고 자며 출퇴근하였고 현재는 산후 도우미 이모가 와서 도와주시는 중입니다. 평소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담당, 화장실 청소, 아내는 집안 청소, 빨래 및 정리정돈, 아내가 힘들거나 지저분하여 하기 싫다 하는 집안일은 전적으로 남편이 분담 중이며 내가 몸도 한번 움직이면 된다는 마인드에 부부 사이에 이 정도 배려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생각하여 큰 불만은 없습니다. 남편은 정리정돈에 조금 취약한 편인데 객관적으로 봐도 더럽지는 않습니다. 퇴근 후 입었던 옷 소파에 걸쳐두기, 컴퓨터 의자에 옷 겹쳐놓기, 마스크 아무데나 놔두기 같은 정리정돈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각자 성격 관련입니다. 조금 주관적입니다. 남편은 돈관리 및 살림 담당이며 평소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여 부부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서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마인드이며 아내에게 내 남편은 화를 잘 안 내서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란 평가를 주로 듣습니다. 아내는 제가 볼 때는 마인드는 비슷하지만 하나에 꽂히면 짜증을 너무 쉽게 내고 화가 많고 말이 직설적입니다. 본인이 화가 많다는 거 인정을 하였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갖고 싶은 것도 거의 가져야 하는 무력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육아 관련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가 있으면 버리고 옵니다. 그 후에 아기가 보통 12시에 잠드는데 그때까지 대부분 아기를 케어합니다. 주말 새벽 수유와 주말 오전 오후에도 아내를 배려해서 낮잠을 자며 쉬라고 하고 대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안일을 다 끝내고 저녁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러 가거나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식사 준비 및 집안일 하는 동안 아기를 케어하고 남편이 잠들고 나면 새벽 수유를 대부분 하고 주말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아기 케어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은 딱히 없고 TV 시청이 주입니다. 남편이 할 일을 다 하면 개인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편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지금까지 새벽 수유를 도맡아 해왔던 아내가 새벽 수유를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10번 중 두세 번은 새벽 3, 4시쯤에 일어나서 한 번씩 수유하거나 아내가 분유를 타오라고 하면 타오곤 했습니다. 2주간 새벽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출근하는 입장이고 아내가 전업으로 아기를 케어하는 입장이면 새벽 수유는 좋게 말해서 배려이며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일 새벽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아내가 도맡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유세를 부린 적도 없으며 낮과 새벽에 고생하는 거 아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최대한 집안일이며 육아를 도맡아 하려고 하고 출근을 안 하는 주말 새벽에는 같이 하기는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아기를 케어하려고 합니다. 아내 입장은 같이 육아하는 건데 평일엔 왜 자기만 새벽 수유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새벽 수유를 하고 있을 때 자는 남편 모습이 꼴보기 싫고 본인도 쪽잠 자기 싫고 다음날 되면 너무 피곤하고 아기가 잘 때 쉴 수 있다고 해도 쉬는 게 아니며 직장 다니는 것만큼 육아도 힘들다고 평일에 한 번씩은 자기도 안 깨고 푹 자고 싶다고 남편에게 하루쯤은 새벽 내내 아기를 보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서로 한 번씩 하루씩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내 입장도 이해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아내 덕분에 잠을 충분히 자고 출근한다고 항상 고맙다고 말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말들은 필요 없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주말 포함해서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하고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를 보기가 힘들면 1시간 거리 사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평일에 아기를 봐주신다고 와이프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서로 맞벌이를 하고 주말마다 아기를 데려가도 된다고 하셔서 아내에게 새벽에 아기를 보기 힘들면 맞벌이하고 다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아기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고 또 그건 싫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싫다, 피곤하게 아기 보기도 싫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에 출근하는 남편이 새벽 수유까지 도맡아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업이고 아내가 일을 한다면 저는 기꺼이 아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근할 수 있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제가 일을 그만두는 쪽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기도 하고 화내서 서로 서먹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굳이 싫은 소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격도 그런데 연애 기간이 짧고 혼전 임신이라 임산부인 아내에게 또 출산하고 몸조리도 하며 고생하는 아내에게 아이 태교에 안 좋을라 산후 우울증이 올세라 항상 져주는 입장에 시키는 거 다 해주며 화 한 번 낼 수조차 없었고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남편만의 생각이고 아내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만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인지 대충 속뜻을 유추해보자면 우선은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이만큼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으니 직접 겪어보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내가 피곤하고 힘듦에 공감을 해달라.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남편이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를 볼 테니 오늘은 푹 자라고 말해주거나 혹은 아기가 울어서 깨면 스스로 분유도 타고 시키지 않아도 좀 알아서 해봐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앞으로는 더 고생해야 하고 힘들 텐데 너무 바로 앞의 고통만 보고 멀리 못 보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인 것 같고 본인이 피곤하면 상대방은 더 피곤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내가 직설적인 말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짜고짜 집에 오자마자 오늘 아기 좀 봐라고 말하는 것도 명령조의 통보식입니다. 아내가 오늘 당신이 새벽에 아기 다 봐.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출근은 어떻게 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보라면 봐. 내가 혼자 이번 주 다 봤잖아. 짜증나게 하네 정말. 이런 식입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피곤하겠죠 알아요. 저도 압니다. 새벽부터 쌓인 피로에 집에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그럼 남편은 밖에서 놀다 오나요? 자기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저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배우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말이죠. 말을 해도 요 며칠 내가 애 보느라 피로가 쌓여서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당신이 봐줄 수 있어? 라든지 오늘은 피곤하니 새벽 타임에 한 번 정도는 깨주면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어느 남편이 눈 감고 귀 닫고 싫다고 할까요? 저렇게 이쁘게 말해주면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 둘의 대화에서는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의 현실 답변을 기다립니다. 후기. 우선은 공감도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욕먹이게 하려던 건 아니었고 저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었는데 막상 아내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을 직접 보게 되니 남편으로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내는 한 번씩 욱하는 성격을 빼면 평소에도 코드도 잘 맞고 애교도 많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내랑 대화를 해보기 위해 다음날 연차를 내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은 본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희생해야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직면하여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주는 부분은 정말 고맙고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힘든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 스스로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는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시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내를 생각하고 걱정이 된다면 다음날 고맙다 말 한마디보다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자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항상 보면 저는 아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입장이었고 아내가 아기 옆에서 같이 자다 보니 제가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보면 항상 아내가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호구다 고구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착하다가 생각하지는 않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 내가 모르지만 상대방이 배려하고 있는 부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잖아요. 한번 평생의 부부의 연을 맺었고 가족이 되었으니 어디까지나 좋은 마음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배우자가 힘들다고 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쓸 당시에는 공격적인 말투와 대화 방식으로 인해 이미 멘탈이 많이 흔들렸던 상태였고 사회 통념상 100명 중 90명 이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 기본적인 저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써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원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아내가 칼에 손가락에 베었다 하면 괜찮아 혹은 다음부터 조심해 라는 말보다는 용과와 밴드를 사다주는 모습을 원한다네요.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센스 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이성과 여자들의 감성 그 사이에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아내와는 서로 생각을 대화로 충분히 주고받았으며 각자 입장도 이해하며 원만하게 대화를 종료하고 서로 사과도 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 20년 좌우명이 맑은 날만이 계속되었다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었을 것이다 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맞닥뜨린 흐린 날도 버텨내야 하는 제가 선택한 길이라 생각하고 이번 사건도 앞으로 마주할 일들에 비하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라는 생각으로 언젠간 해뜰 날을 바라보며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아내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일처럼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신 익명 게시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육아를 하는 이 세상 엄마 아빠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아내가 남편을 만만하게 보는 중이네요. 내 배우자 내 자식의 아버지에게 저렇게 짜증을 부릴 수가 있나요? 배우자 아버지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착해 빠져서 아내가 지랄을 해도 화 안 낼 거 알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더 안 해주냐고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아시죠? 그 꼴이네요. 그냥 해주지 마세요. 의견 조율도 하지 마시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말을 좋게 해주길 바라지도 마시고 그냥 혼자 힘듦을 겪어보면 그동안의 남편의 노고가 뭐였는지 알게 되겠죠. 남편이 뭐라던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내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두시기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